국민중개사 서미라입니다. 오늘 여기 다산역 예정지에 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펜스가 걷어지고 다산역 출입구의 모습이 정말 눈으로 확연히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산역 출구와 함께 엘리베이터라든지 여기는 많이 이제 펜스가 걷어졌고 이쪽의 출입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이 많이 갖춰진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 지면서 어스름한 저녁 무렵 바람이 산들산들 불면서 요런 딱 요 시간대에 다산에 계신 주민분들이 335 가족분들하고 모여서 치맥을 즐기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 시간대입니다. 저도 오늘 축하할 일이 있어서 치맥을 즐기러 가는데요. 어떤 모습일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KB 시세와 실거래가 분석은 물론 대한민국 부동산 동향과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비슷하지 않은 한 주 한 주의 시장의 흐름을 잘 관찰을 하다 보면 어느새 또 부동산 시장의 시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형국인데요.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정확히 보합인데 서울은 상승폭을 유지, 또 수도권은 7개월 만에 상승 전환, 지방은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과 다른 현상입니다. 즉 대중의 관심이 오로지 인서울이고 여차하면 수도권까지는 인정한다. 하지만 지방 아파트는 당분간 관심이 없다. 그런 스탠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선 누구나 인정하는 인구 감소 우려 때문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이미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핵심지만 살아남는다라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겁니다. 지방 살리기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나온다 해도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젠 지방의 실거주조차 망설이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니까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위한 실거주 의무가 서울 4개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사라지고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갭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지방 거주자라도 차라리 전세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갭 투자를 하고 전세금을 받아 그 돈으로 지방에 전세를 살면 되니까요. 서울은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집값이 올랐습니다. 이게 벌써 12주 연속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건데 이러한 흐름을 정확히 3월부터 알려드렸습니다. 노도강도 2주 연속 상승입니다. 서울 공급이 부족한데 전세가는 무려 56주 연속 상승이거든요. 또 유의미한 거래 또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지 범위로 국한을 했을 때 정고점의 90% 이상 회복을 했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단지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가속이 붙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지난 대상승장을 통해서 젊은 층이 대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승 기간이 길다 보니 이들은 하락장의 공포를 경험을 해보지 못했고요. 자, 그때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엄청난 하락장을 또 직접 보게 되죠. 주식과는 달리 집값이 30%가 하락이 됐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특히 대출을 많이 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한 경우라면 원금의 대부분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내 돈은 3억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7억을 여러 가지 대출을 받아서 융자를 얻어서 샀을 때 30% 하락이 돼서 이게 만약에 집값이 7억이 됐다라고 하면 정말 아찔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버티고 싶어도 이자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지라면 또 이런 신조어를 씁니다. 일명 존버라고 하죠. 집값은 반드시 우상향을 한다라고 하는 신앙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이를 악물고 버티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있기도 하는데
애매한 지역이라든지 또는 지방이라면 어떨까요? 그 공포심을 이기지 못하고 또 급매로 파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가 또 대부분 저점일 가능성이 높죠. 누군가는 그 저점에서 매물을 받아서 또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른바 최저점의 매수입니다. 가까이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 사이의 일이었고 그 대상승장이 오기 전에는 2013년도 전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또 최소 관심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라는 것들을 요즘에 더 많이 느끼죠. 다 같이 오르고 또 다 같이 내리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이러한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역별, 단지별 서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세월이 이렇게 흘러도 변하지 않는 서연고, 서성한 중령 외시 들어보셨나요? 건동 홍숙, 국숭세단, 광명상가처럼요. 이게 꽤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제가 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네요. 자, 앞으로는 예전보다도 더 상급지 이동에 대한 열망이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과 올 초에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제시가 되었던 2024년도의 집값 전망은 어땠었을까요? 대부분은 하락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저의 조심스러웠던 전망은 올해 2024년에 집값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거고 누가 뭐라 해도 인서울은 굉장히 중요할 거고 지방은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냈었는데요. 지금도 좀 비슷하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생각이 다 다양할 텐데 여러 가지의 견해와 정보를 통해서 각자의 판단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번에 청약제도가 개편된다는 소식 들으셨죠? 다소 복잡했던 청약통장이 만능통장화 된다는 소식인데요. 이보다 좀 더 중요한 내용은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상향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물론 공인중개사이지만 청약에 관련돼서도 좀 더 다방면으로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꽤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서 또 좋은 지역에 청약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도 드렸었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보람을 느낍니다. 자, 이번에 40년 만에 청약통장 인정 금액이 상향이 되는데 여기에 또 합류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가장 기본적인 공공분양, 민영분양에 관한 부분, 또 청약통장의 관리라든지 지역 선정, 그리고 각종 특별공급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또 상향되는 인정금액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조만간 특집을 통해 이런 콘텐츠를 다룰 예정입니다. 내 집 마련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없죠.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나중에 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산신도시 KB시세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전히 큰 변화 없고요. 거래량이 요즘에 부쩍 많았던 푸르주 21평과 24평에 KB시세가 좀 상승을 했고 지금 지구에는 신한21 퍼스트 4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거래된 소식 또한 전해드리자면 제가 몇 번 언급을 해드렸던 이편한 세상 자이의 30평 7억 5,500 물건 2개가 있었습니다. 조망도 괜찮았고 집 상태도 되게 괜찮은 물건이었는데 2개 다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34평에 8억 5천의 물건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세입자분하고 갱신을 하면서 물건이 들어갔고 3,502동의 남서양에 컨디션이 좋은 물건이었습니다. 에어컨도 있는 8억 5천 물건이 먼저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롯데캐슬의 34평 8억 중반 거래 또한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 지금 8억대 중반의 거래도 좀 됐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다산 신도시 아파트 9평 34평 기준으로는 9억 원 중반대 거래 역시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에서 실거래가 등록이 됐죠. 그래서 리딩 단지는 9억 원 이상, 아이비플레이스 10억 이상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롯데캐슬이라든지 이편한 세상 자이의 8억대 중반의 거래들이 지금 하나, 두 개 거래가 됐고, 또 나머지 또 단지들, 유승한예들 센트럴이라든지 이편한 세상 다산을 비롯한 그 단지들의 8억 원이 넘는 8억 초반대 거래가 있었고, 그 다음에 8억이 안 되는 거래는 실거래가는 올라왔지만 똑같은 물건을 찾기는 힘든 상태.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8억에 있는 물건들은 조금 저층이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조건들이 붙는 채권 최고액이 좀 많거나 아니면 특정 날짜를 맞춰야 된다거나 이제 그러한 조건들이 붙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에 82 타입이 또 7억 5천을 넘긴 거래건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또 그 반도의 거래와 함께 유심히 같이 비교하시는 것들은 30평의 거래입니다. 이미 롯데캐슬은 7억 7천과 7억 7천 5백이 나왔고, 또 자이 폴라리스 역시 7억 후반의 거래들이 나오면서 이편의 세상 자이에 있던 이 금매 7억 5천 5백의 물건이 소화가 되면서 이제 7사의 움직임 또한 이렇게 한 단계 좀 더 올라간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단지별로 매매, 전세, 월세, 실거래가 표가 정리되어 있는 표를 보시면서 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